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CPI 보셔야겠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4월치가 공개됐습니다. 헤드라인 수치가 굉장히 좋았죠. 각종 기사에 이게 도배가 됐습니다. 2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 4자를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2년 만에 보는 4자였죠. 전년 대비했을 때 4.9%의 플러스 이번에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좋은 반응을 이끌었는데요. 근데 나머지 보시면 사실은 녹록지는 않습니다. 헤드라인 수치 보면 그 전 달 대비했을 때 0.4% 올랐고 예상에 부합. 나머지 다 예상에 부합된 수치였거든요. 특히 이제 문제는 이제 근원인데 계속해서 헤드라인보다 근원 수치가 더 높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 뺀 나머지 물가가 지금은 더 높다라는 겁니다. 5.5% 나왔고요. 예상에 부합하긴 했습니다. 항목별로 봤을 때는 에너지, 가솔린 이런 에너지 항목의 증감률의 축소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 전보다 조금 축소된 흐름. 그리고 중고차하고 신차 이런 자동차는 혼조세를 보였고요. 주거비도 잘 안 잡히죠. 그 전 달에 발표됐었던 3월 수치 8.2%에서 이번에 8.1%로 약간 내려온 것 같긴 한데 이걸로는 사실은 택도 없습니다. 그 주거비가 그 물가지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주거비가 잡혀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어쨌든 세부 항목 봤을 땐 중립에 가까운 내용이지만 헤드라인 수치 자체가 다음 볼게요.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의 우위 현상이 바로 나왔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고 2년물 국채금리가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힘을 받아서 나스닥 지수는 1% 급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조금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는 0.45% 상승에 그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따로 볼겠습니다. CME 패드워치상 그 CPI 공개되고 나서 변화의 흐름은 동결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6월 FOMC 때 금리 더 안 올릴 걸이라고 본 거죠. 그 전날만 하더라도 78.8%의 베팅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93.9%의 베팅으로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5bp 올릴 것이다 라는 관점은 하루 만에 6%대로 쭉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연내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물가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굳이 금리 올릴 필요가 있겠어? 라는 논리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6월 점도표 어떻게 나오는지입니다. 5월에는 점도표 공개가 안 되잖아요. 3, 6, 9, 12월에만 점도표가 나오는데 그 점도표를 통해서 향후에 금리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6월 14일 FOMC 예정인데 그 하루 전에 5월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까지 물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왜 S&P 500 지수는 급등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종합주가지수는 미국은 S&P 500 지수고 우리나라는 코스피입니다. 나스닥은 성장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별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JP모건에서는 CPI가 5% 이하로 4자를 보게 되면 긴축 완료의 희망 사이클이 돌면서 S&P 500 지수가 1에서 1.25% 급등할 것이다 라고 봤고요. 골드만삭스가 이거보다 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0.5%에서 1.5%는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 못 미쳤죠. 0.5% 미만의 상승폭에 그쳤습니다. 결국 시장은 지금 남아있는 부채 한도 협상 문제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갑자기 열어서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인질로 삼지 말라. 조건 없이 부채 한도 상향을 해줘야 한다라는 부분. 그 바로 앞서서 백악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CPI 진전 보이고 있지만 지금 국가 부도 위기 상황이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빨리 협상해, 빨리 우리 협상 테이블로 끌어와야 된다 이런 관점이죠. 시장은 사실은 어찌되었든 부채 한도 협상이 될 거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국제 트레이더의 관측치를 보면 디폴트 확률 불과 3%밖에 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나올 텐데 문제는 그 과정에 대한 불안입니다. 과거에 합의는 했지만 과정 가운데 노이즈가 크게 나왔을 때 시장이 급락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바람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양당 회동을 통해서 이견차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추가 회동이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들릴 것인가, 여기에 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의 6개월 차트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한 가지 특이한 현상입니다. 지금 전고점을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답답하게 박스권에 갇힌 모습입니다. 사실 나스닥 지수도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요.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 빵 기업들은 연초 대비했을 때 한 40%씩 평균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심지어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배로 뛰었으니 지수 대비했을 때 큰 폭의 상승세가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시장은 전체 지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위험 자산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에서 활로를 찾고 있구나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간밤 또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개별 종목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인공지능 AR이라는 점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했을 때 그 함의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드린 것 중에 새로운 기술 AI라는 말씀 드리기도 했는데요. 간밤에는 구글이 사실은 나스닥 지수를 혼자 다 끌어올린 것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세였습니다. 4%가량의 급등세가 나왔는데 개발자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모델들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 AI 챗봇 바드를 180개국 전면 오픈했습니다. 한 달 만에 다 이제 오픈을 해서 글로벌에 유통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참패를 한 이후로 일단은 새로운 그 국면에 시장은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AI 칩 회사들이 같이 들썩이는 모습이 간밤의 한 가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번외로 보시면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은 주가 좋았고, 실적이 실망스러웠던 디즈니는 시간을 거래해서 좀 떨어지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스트 시티즌스가 하나의 특징주이긴 한데 이번에 실적 공개가 됐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작년 대비했을 때 30배 이상 급증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SBB 그룹을 인수했잖아요. 그때 정말 싸게 인수를 한 게 주요한 원인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은행권이 이제 혼조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장 초반에 은행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았는데 후반에 이제 차익 매물 출회로 여전히 일부 종목들은 힘을 쓰지 못했지만 퍼스트 시티즌스를 봤을 때 이제 위기에 있는 싸게 인수하는 그런 인수 기업들은 좀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AI 넘어가겠습니다. 2월 23일에 그 생성 AI 밸류 체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복귀해 보시라고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인프라로 넘어간 다음에 인프라에서 최종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플리케이션 쪽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이 밀집이 돼 있고 이후에 어떤 기업이 생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는 파운데이션 모델과 인프라 쪽에 집중이 돼 있다는 점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파운데이션 모델 보면 이제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하는 단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오픈 AI가 대표적이죠. 챗GPT를 서비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는 네이버의 클로바, SK텔레콤 그리고 카카오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 기업, 플랫폼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들 기업들 위주의 이 전개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호평은 네이버가 앞서고 있다라는 게 우세합니다. 그래서 요즘 AI 테마가 미국에서 막 52주 신고가 나올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 AI 관련해서 그 네이버를 순매수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프라 쪽은 결국에는 칩 구동하는 쪽이죠. GPU 그리고 요즘에는 NPU가 가세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대표적으로 글로벌 기업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최근 GPU 신모델 앞으로 출시 예정인 AMD가 여기에 좀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GPU가 그렇게 이제 발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메모리 관점에서 본다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메모리 칩의 강자는 뭐 삼성전자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눈에 띄는 레포트가 나와서 정리를 보고자 하는데요. CPI 4자가 나오자 이런 레포트를 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하는가 이들 종목을 쫙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간밤 이제 등락률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물가가 낮아지면 지갑이 많이 열릴 것이다. 소매업체 주목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인플레이션 베타값을 보면 1974년 이후에 평균치입니다. 베타값이 이렇게 역으로 나온 게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때 안 좋았던 기업이라는 것인데,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 물가가 좀 아래로 내려갈수록 역순으로 더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이제 큰 역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존이었고요. 그 다음이 베스트바이, 오릴리 이 순이었습니다. 이 순서대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딱 맞는 기업들을 이번에 레포트에서 추천을 한 겁니다. 뭐 홈디포 같은 주택용품 소매업체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요거 이제 소매업체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연간에서 볼만한 기업이 많지는 않고 주택용품은 워낙 미국 내에서 자국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건 오릴리, 오토모티브 정도가 됩니다. 자동차 부품 소매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기업을 좀 러브콜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연간에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어제 당잠사에서 준비를 했다가 시간상 못 갔던 내용인데요. 이제 당잠사 끝나고 바로 뉴스 체크해드렸고요. 그 개장 중계하면서도 이 내용들 쭉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차그룹에서 국내에 전기차 공장 투자 소식이었습니다. 29년 만에 나온 건데 이 안에 보면 그 정부의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반도체처럼 통 크게 이 자동차 공장을 지으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이제 먼저 나왔고요. 그 이후에 현대차그룹이 울산에 그럼 짓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전기차 공장을 짓는 건데 위치가 울산이다 보니까 울산이나 대구 그 주변에 있는 부품사가 1차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그 관련 기업들을 한번 찾아서 기입은 해봤습니다. 어제 주가 흐름은 좋았는데 다만 이제 주가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고민이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26일에 실적 공개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호실적의 배경 중에서 환율 효과보다 물량 전체나 믹스 개선 효과가 더 컸다라는 게 사실은 잘 팔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었고 시장 특히 외국인이 좋아하는 주주 환원 정책 확대 이 정책도 사실은 이 수급을 이끌 만한 그런 요인이긴 했습니다. 어제 이런 기대감이 뭐 연속적으로 반영되면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 모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가만 보시면요. 주가는 벌써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지분이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 3%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동안 시장은 이미 현대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올려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현대차와 자동차 부품 가운데 어디가 조금 더 투자의 관점에서 매력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갈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이 사실 증권가에서는 분분합니다. 오늘 출연자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계속 좀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 밖에 볼만한 어제 상승률 상위 특징주는 화장품 뭐 대단했죠.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로드랩, 오가닉티 코스메틱은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손해보험이랑 엔터 쪽은 뭐 실적이 계속 잘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산업 뉴스가 하나 간밤 추가가 돼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폴더블 폰 이슈입니다. 구글이 이번에 폴더블 폰을 또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구글마저 이 시장에 참전을 하는구나. 그러면 생태계가 확장이 될 수 있고 폴더블 폰에 대한 또 기대감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장중에 주가 반응이 있으면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어제 이제 실적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 화장품 회사의 실적이 또 심상찮아서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이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K뷰티의 위험을 확인했다라는 점. 클리오, CNC 인터내셔널, 실리콘투와 잉그루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실적 쭉 정리해드렸고요. 사상 최대가 여기에서 뭐 많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중저가의
색조 화장품, 기초 화장품 아니고 색조 화장품에 강점이 있는 회사고요. ODM, OEM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받아서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들이 많았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 그 프리미엄급보다 중국에 노출이 많은 쪽보다 이렇게 이 중소형 그 가격에 대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던가 미국이나 이런 쪽에 노출 비중이 높은 쪽에 시장은 더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화장품 실적 발표 일정이 좀 남아있는 걸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앞서서 보신 이런 메이크업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라고 본다면 여기에서는 아이패밀리 SC 정도 12일 발표 예정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다만 지금 언급해드린 이 화장품주들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아주 크지는 않죠. 증시의 영향력은 아무래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결국에는 트렌드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게 뚜렷합니다. 업종 내에서 주도주가 교체되고 있다는 건데 결국에 이 과거의 화장품 주도주였던 아모레나 LG 생활건강에 그 시대가 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장품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 확대적으로 좀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봤을 때 지수의 영향력이 큰 섹터 쪽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 헬스케어나 엔터 등을 봤을 때 그 산업 내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게 기술 변화라는 카테고리겠죠. 같이 고민을 해 볼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시간 외거래에서 움직였었던 특징주 가운데 리튬 테마가 있긴 한데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따로 여기에 정리하진 않았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다른 코너에서 좀 내용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주 YG 플러스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오리지널 의약품 그동안 우리의 이제 관심권 밖에 있었던 내용인데 여기에 성장세가 대단했거든요.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경신을 했습니다. 밖에 방산기업, 로봇기업 몇몇 개가 있는데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